예,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동향들 또 채권시장 관련해서 중요한 아이디어나 전략들을 주고 계신 분이죠.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과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S&P 500이 3,000포인트를 정말 이렇게 손만 닿으면 찍을 수준까지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네. 우리는 좀 이렇게 약합니다. 미증시는 상승의 그 근거를 충분히 좀 찾을 수 있는지 하반기 시장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최근에 미국 시장 상승의 원인은, 이유는 좀 사실 간단하죠. 네. 금리 인하입니다. 기대감이죠. 예,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저금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 확대라든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에는 우호적인 방향일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꼭 한번 명심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카드 때문에 차츰 우리가 레벨을 높여서 고점을 뚫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제가 화면에 슬라이드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좀 아주 이제 화면에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됐군요. 지금 네, 말씀하시면 네.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금리 인하, 금년 이제 아마도 금년 이제 7월 말부터 금리 인하가 이제 예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 7월은 아주 또 미국 역사상 또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역사상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 드디어 이제 최장 기록인가요? 예. 최장의 121개월에 진입합니다. 네. 방금 스크린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JP 모건에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1990년대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인데, 경기 확장 국면이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120개월입니다. 참고로 120개월은 이제 근대 역사상 1854년 이후에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의 타이 기록입니다. 90년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미국 근대 역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가 팩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간 부정적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경제가 너무 꽉 차 있는 느낌이죠. 따라서 이제 미중 무역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도 지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좋아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룸이 없다는 게 하나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인데, 반면 이제 금리 인상 인하 카드 때문에 또 약간 업사이드로 좀 막아주는 장이니까 간단하게 금년 하반기 시장을 전망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상충하면서 시장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나 약간 상방은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유발되는 어떤 약간 박스권 장이, 변동성이 많은 박스권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었고 저희도 여쭤본 바가 있었는데 경기가 조금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확인을 해야 됐지만 완전히 사이클이 꺾이는 국면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 같고요. 금리하고 주가하고의 요 비례관계 차트도 가져오셨습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지금 이게 금리 차트, 금리와 이제 주가의 상관성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상관성이라는 거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플러스 1은 A와 B가 100% 같이 연동돼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A와 B가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이제 0 위에 이제 플러스 값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두 자산이 이제 주식의 수익률과 금리의 움직임인데요. 저희 가운데 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좀 낮은 레벨에서는 주식의 움직임과 금리 움직임이 같이 간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금리가 낮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그러니까 낮은 상황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일정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주식에는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란 브레이크가 있는데, 금리가 경제의 브레이크지 않습니까? 브레이크인데 금리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낮게 잡았을 때는 경제가 오히려 사실은 경제 좋은 쪽의 시그널이고,
어떤 이제 긍정 요인이 많지만 일정한 금리가 과하게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게 순기능과 역기능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순기능은 이제 버블을 잡아주는 게 순기능일 것이고 역기능은 기업의 대출 금리나 기업의 개인들의 조달 금리를 이제 어렵게 하는 건데 일정한 금리 적정 중립 금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에는 부정적인데 다행히 최근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에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주식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경기 얘기했고요. 조금 더 담론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마 대표님 이 시간을 보시는 분들은 채권과 관련돼서 또 꼭 약간 주식 같은 채권 상품도 있었고요. 네. 투자할 만한 좋은 상품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 채권이나 뭐 ETF 이런 얘기 뭐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추세가 옛날에 뭐 일본에서 뭐 와타나베 부인처럼 최근에 우리도 이제 미국 자산에 이제 또 달러에 투자하는 자산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추세적으로 좀 형성이 되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GDP 대비 그 해외 투자, 금융 투자 비중이 네. 한 27%, 8%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GDP에 자국 이외에 해외 투자하는 비중이 70에서 한 100% 정도 됩니다. 네. 즉, 그건 뭐 기관 투자까지 포함한 거겠죠? 네, 물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럼 선진국은 왜 이렇게 자국 이외에 해외 투자가 많아졌냐면 크게 두 가지 축이겠죠. 첫 번째는 저성장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령화라는 거죠. 네. 즉 각국에서 저성장과 노령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성장이 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거.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당연히 성장률 둔화가 되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예금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고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거 또 하나 저성장을 또 다른 함의로 본다고 하면 자국 내에 어떤 기업들의 업사이드 포텐셜, 즉 성장의 포텐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만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투자는 해야겠는데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 노령화라는 게 노령화가 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화가 이제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근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룸이 줄고 따라서 우리가 금융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같이 작동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본의 사례도 정확하게 이런 노령화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뭐 지금은 일부 분들만 이제 해외 관련된 투자, 달러 투자를 하시는데 종국에는 적어도 뭐 한 5년 내지 한 10년 이후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하반기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ETF 상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좀 전에 제가 시장 금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게 그 미중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고 반면 금리나 카드는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막아주는 올라가는 사이클 힘들었는데 어쨌건 간에 미국 시장은 이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면서도 박스권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주식형 상품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이 업사이드 포텐셜에도 참여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상치 못한 다운사이드 리스크에도 프로텍션이 될 수 있는 주식형 펀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상황에서 즉 주식 상승에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 다운사이드에 강한 상품들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스마트 베타 ETF라고 해서 스마트 베타 ETF 안에서 우량주 ETF와 저변동성 ETF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 적합한 거고 그다음에 섹터 ETF 중에서는 유틸리티 섹터가 상대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 프로텍션이 아주 강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방송을 끝나고 주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묻는 건 야 근데 그럼 어떤 상품을 들어가야 돼라고 하실 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게 상품 코드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변동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스마트 ETF 중에 저변동성 스마트 베타 ETF는
USMV라는 게 상품 코드입니다.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 뭐 종목 코드 하듯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거. 그다음에 우량주 스마트 베타 ETF는 QLR이와 퀄리티 우량주 ETF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섹터는 사실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뱅가드의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VPU 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오늘 좀 추천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베타 ETF라는 게 조금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ETF는 인덱스 펀드죠. 그 인덱스 펀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인덱스에 대칭되는 개념이 액티브 펀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죠. 네. 따라서 스마트 베타는 인덱스 펀드에다가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가미한 게 스마트 베타입니다. 근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스마트 베타 ETF는 크게 한 6가지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고배당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여기처럼 저희가 저변동이라든지 퀄리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성과 좋은 놈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여기가 블랙락의 자료인데 지금 현재처럼 이제 경기 국면을 나눠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슬로우다운은 경기 후반 국면, 즉 현재에 해당됩니다. 슬로우다운에 해당되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 미니볼, 저변동성이나 퀄리티, 우량주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게 나오고요. 만약에 경기가 바로 이제 수축, 그러니까 이게 리세션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퀄리티와 미니볼은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거예요. 따라서 현재 국면에는 이제 경기 레이트 사이클에는 우량주와 저변동성주 스마트 ETF가 적합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섹터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 레이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경기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바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대비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적합한 투자는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고배당주를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캐리가 높은 고배당주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방이 강하면서도 배당이 높은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섹터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이 섹터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미국의 과거 이제 8차례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침체 구간 동안에 S&P 500보다 성과가 좋았냐 안 좋았냐를 이제 측정한 건데 재밌는 거는 지금 영문 자료라 좀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메뉴에 두 가지 컨슈머 스테이플 이건 필수 소비재입니다. 두 번째 유틸리티는 말씀드렸는데 유틸리티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 섹터는 과거 8번의 미국 경기 침체 구간 동안에 100% S&P 500을 다 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섹터의 그 오른편 끝자락에 보시면 배당 수익률, 배당 1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도 보시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무려 3.4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이 유틸리티 섹터라는 배당 수익률도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과거의 데이터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전부 다 S&P 500보다 더 성과가 우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마트 베타 ETF 중에서는 저변동성과 우량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섹터 중에서는 유틸리티 주를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왜 지금 미국 증시의 ETF를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 제가 수치 하나를 제시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실 텐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 들어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올렸냐면 S&P 기준으로 19.5%가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자료입니다. 코스피는 얼마나 올랐느냐? 3.3%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을 보는 거예요. 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종목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제 ETF나 시장을 사는 투자를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이들 펀드들의 지금 성과를 대충 와서 좀 봐주신 건가요? 네. 네. 뭐 제가 조금 전에 큰 그림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직접 투자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상품들 위주로 했습니다. 먼저 좀 도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파이더 SPY는 S&P 500을 추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SPY 같은 경우는 저게 미국의 S&P 500의 지수 정도의 수익률이겠구나라고. 자, 저게 다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QULL은 우량주고
USMV는 저변동성 주식이고 네, VPU. VPU는 이제 유틸리티죠.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상품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SPY 지수 대비해서 성과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그러니까 퀄러티 우량주를 보신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보시면은 그 6월 말 데이터입니다. SPY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 17.7이 났는데 퀄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은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5월 달에 변동성이 지수가 한 6.5% 정도 빠졌는데 거의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한 2%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가 성과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변동성은 비슷한데 성과는 좀 더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USMV 저변동성 같은 경우는 전체 성과, 상방의 성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성과인데요.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문제라기보다도 좋은 얘기죠. 5월 달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이 한 6.5% 흔들릴 때 얘는 1.6%밖에 안 빠졌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펀드를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변동성이 비슷하다고 하면 성과가 좋은 놈이 좋은 거고요. 반면 성과가 비슷하다는 친구 중에서는 변동성이 작은 게 좋은 펀드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까 퀄러티 같은 경우는 성과는 그러니까 변동성은 비슷했는데 성과가 좋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미니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과는 비슷하지만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낮게 성과가 났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지수보다 성과가 약간 부진합니다. 한 3, 4% 좀 부진합니다. 13.75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5월 달입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여기는 보면은 0.87밖에 안 됩니다. 그죠? 0.87밖에 안 되니까 성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거의 한 6.5% 빠졌는데 채 1%도 하락하지 않아서 굉장히 하방이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참여를 많이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있는 장에서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작다는 거는 결국 긴 호흡에서는 굉장히 수익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보시면은요, 최근 1년간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최근 1년간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 달부터 금년 6월 말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는 작년 4, 4분기 미국 주식이 한 20% 정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변동성을 포함하는 장에서의 성과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밑에 하단에 이제 이 1년 성과 중에서 가장 하단에 이제 파란색이 있는 게 SPY, S&P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입니다. 반면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게 우량주, 퀄러티가 9.56이고요. 재밌는 거는 아까 그 상반기 성과가 상대로 가장 작았던 이 유틸리티가 무려 13.77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변동성이 15.95입니다. 즉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상승장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우리가 다른 방송과 좀 과학적인 투자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아마 이게 금융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좀 더 체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제 가운데 세 번째 자료가요, 지수 민감도입니다. 베타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움직였을 때 이 해당되는 ETF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퀄러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0.9 정도의 민감도가 있고, 참고 1은 100%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변동성 미니볼 같은 경우는 0.66밖에 안 되고 VPU는 무려 0.25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까 말한 스마트 베타네요, 보니까. 예, 스마트 베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업 캡처 레이시오와 다운 캡처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국내 금융기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미국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좋은 펀드를 선택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업 캡처 레이시오라는 거는 만약에 지수가 10이 올랐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펀드가 얼마나 따라가는지, 예를 들면 10이 올랐을 때 업캡처가 90이라고 하면 90% 따라가는 거고, 만약 업캡처가 10이면은 10%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운캡처는 지수가 내려갈 때 얼마나 그 내려가는 폭에 참여를 하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업 캡처의 참여율이 다운 캡처의 참여율보다 높은 게 좋습니다. 즉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펀드를 할 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최대한 많이 따라가고 또 반면 빠질 때는 좀 최소한으로 네, 빠지는 방어하고. 펀드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퀄러티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95% 따라가고 하락장에 87% 따라갑니다. 근데 USMV 저변동성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는 무려 85%를 따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반만 따라갑니다. 반면 이 유틸리티 VPB는 놀랍게도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한 56%, 한 60%를 따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100이 빠진다고 했을 때 7밖에 안 따라갑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승장에는 많이 참여하고 하락장에는 그나마 좀 하방을 제어하는 펀드라서 아까 네. 제가 추천드린 이 세 상품 모두 다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미국 시장에 굉장히 우량한 투자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3% 올랐는데 미국 증시는 19% 올랐다. 예,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 투자자들의 고민이고요. 뭘로 하느냐, 미국의 ETF를 사는 게 좋은 전략이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상품을 미국 증시 해외 계좌를 두고 주식을 사듯이 미 증시에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상품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